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오킨 부동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실 텐데 조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다시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6월 한 달간 있었던 부동산 관련 주요 소식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유럽 많은 국가들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간 반면 현재는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중남미, 러시아, 인도 등의 신흥국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숫자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숫자도 50만 명에 이릅니다. 또한 최근 경제 재개를 시작한 전 세계 도시 중 많은 곳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성급하게 경제 재개를 시작한 미국은 주요 도시 중심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이후 최다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캐나다는 전국적으로 5월 확진자 수가 피크를 찍고 현재는 300명대로 양호한 상태로 호전되었습니다. BC주 존 호건 수상은 최근 6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3단계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고 3단계에는 여행, 숙박업, 그리고 영화 방송 촬영 등의 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2차 재유행 우려에도 하락과 상승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최근 만 지수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과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무제한적인 재정 지원으로 인한 유동성이 증시를 떠받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시장 저변에 깔려있는 듯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밴쿠버 부동산 마켓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 상승 압박을 받게 되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 하락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 밴쿠버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은 어떠한지 단기 구간부터 장기 구간까지 기간별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집을 구매하고자 했던 실수요층이 실제 구매 활동을 시작하면서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BC 부동산협회 2분기 부동산 마켓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BC주의 주택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1.8%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주택 가격은 2.4% 증가, 프레이저 밸리 주택 가격은 1.4% 증가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거래량은 6885채로 전년비 21.3%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아직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주택 공급 감소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반해 실수요층의 구매 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니 주택 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BC 부동산협회 6월 부동산 마켓 자료에 의하면 메트로 밴쿠버 지역 전체 주택 HPA 가격은 102만 5,300불로 전월 대비해서는 0.3% 소폭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해서는 3.5% 증가하였습니다. 거래량은 2,443채로 전월 대비해서는 64.5%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해서는 17.6%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규 리스팅도 5,787채로 전월 대비해서는 57.1%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해서도 21.8% 증가하였습니다. 주택 가격 예측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SAR 레이시오는 21.3%로 전월의 15% 대비해서 6% 이상 증가하면서 6월에는 더욱 강한 셀러 마켓을 형성하였습니다. 통상 SAR 레이시오가 일정 기간 동안 20% 이상을 유지하면 가격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강한 셀러 마켓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구매층과 투자용으로 집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수요층이 관망세로 돌아설지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민자 수의 감소이고 두 번째는 모기지 심사 기준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캐나다 이민부 IRCC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해 34만 명에서 36만 명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표는 매월 2만 8천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신규 이민자가 유입이 되어야 가능하지만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하던 4월에는 4,100명 수준에 그치면서 이민부의 수용 목표와는 이미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얄뱅크 월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이민자 수는 이민부 목표의 55% 수준인 20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BC주 또한 올해 이민자 수는 전년 5만 명 대비 55%가 하락한 2만 8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이민자 모두가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층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까지도 이민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주택 구매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민부는 이런 이민자 감소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관공서 업무 차질, 전 세계 항공사의 항공편 감축, 그리고 여행 제한 조치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민부가 어떻게 만회할지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6월 초에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인 CMHC가 보험 가입 모기지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신용점수를 650에서 68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모기지 이자 등의 주택 유지 비용을 총 가구 수입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는 GDS도 39%에서 3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모기지 이자뿐만 아니라 카드 부채까지 포함한 모든 가구 비용을 총 가구 수입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는 TDS 또한 44%에서 4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GDS와 TDS의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융자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운 페이먼트 시 부담보 개인 대출 등의 자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CMHC의 조치로 주택 구매력이 대략 12% 정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CMHC는 앞서 향후 주택가격을 9%에서 18%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업계의 다른 전문가들은 CMHC의 주택가격 예측이나 모기지 심사 기준 강화가 너무 비관적이고 보수적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RBC와 CIBC도 5%에서 10% 집가 하락을 예상한 반면 TD뱅크와 BC주 부동산협회에서는 오히려 2020년과 2021년 주택가격 상승을 예측하였습니다. 이런 주요 기관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예측 결과는 코로나 영향권에 있는 2020년과 2021년 경제가 얼마나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성이 극심할지를 반증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GDP, 실업률 등의 경제 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신흥국의 코로나 확산과 미국의 2차 코로나 팬데믹 유행으로 인한 셧다운 리스크로 내년 중반까지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기관들의 공통적인 의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재유행 확산 여부와 그로 인한 정부의 봉쇄 정책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극심한 변동성을 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밴쿠버 주택시장 예측입니다. 이 그래프는 1977년부터 2019년까지의 밴쿠버 주택의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HPI보다는 약간의 오차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밴쿠버 단독홈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택가격이 19% 하락했고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 때는 15%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금융위기 모두 경제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주택가격이 회복하고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위기 때마다 시장에 뿌려진 풍부한 유동성과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이 자산가치 상승을 가져오게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6월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에서 0.25%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고 초저금리를 2020년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경제 회복 속도는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언급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부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부제한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은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 안정적인 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2008년과 2011년대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으로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고용과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변화되는 시점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CMHC 보고에 의하면 2020년 밴쿠버 지역의 착공률은 11,925채에서 17,710채로 예상하는데 2018년 23,400채와 2019년 28,000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추후 주택 가격 급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홍콩 보안법 이슈로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들의 캐나다 리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눈에 띄는 유입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중국과 홍콩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만큼 홍콩 내 캐나다 영주권자들의 리턴이 급등할지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주택시장을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월하면서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밴쿠버 리오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